철학하는 사람치고 그림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일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문학과 회화 등 예술 전반에 기울인 애정은 특별합니다. 철학자들은 예술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세계관을 펼치고 확장시켜 왔으며 미술을 통해 추상적인 철학의 논제들에 색깔을 입히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현대 철학자들의 미술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려는 시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왔습니다. 현상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바로 전통 미학의 극복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술은 인간만의 고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라는 생각, 예술이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예술은 미를 추구한다는 통념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달리 하이데거는 회화의 본질을 미가 아닌 진리 개념에서 찾습니다. 하이데거에게 회화의 본질은 사물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 특히 도구의 기능에 대한 비은폐성에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의 근원이 무엇인지, 회화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 고흐의 구두 그림을 통해 해명합니다. 한편 메를로 퐁티는 예술을 사유에 이룰 수 있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나 언어로 해석합니다. 끊임없이 생트 빅투아르산이라는 모티브를 되새김질하는 세잔에 대한 그의 현상학적 분석을 예술 일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인석 강남대 교수는 메를로 퐁티의 미술론에서 예술이 은밀하고도 뿌리 깊은 지각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규정하는지를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들레즈의 철학 역시 재현에 대한 비판을 핵심 과제로 삼습니다. 비재현적 층에는 개념의 능력인 지성과는 다른 감성에서 발견됩니다. 감성을 기존의 개념에서 해방시킨 그림 속에서 우리는 제한적 개념이 개입하지 않는 수동적 종합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동욱 서강대 교수는 바로크 회화와 베이컨의 회화에 관한 둘레즈의 분석을 통해 이 철학자의 미술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영래 고려대 교수는 사르트르에게서 미에 대한 성찰이 어떠한 철학적 사유의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바탕이 된 초기의 상상력 이론이 예술론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리고 자코메티에 관한 구체적인 미술평론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뉴먼, 몬드리안, 칸디스키, 폴록, 로스크 등의 현대 화가들은 회화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하고 저항합니다. 사진과 영화의 기술의 등장은 더 이상 회화의 가치나 본질이 3차원의 환영을 만들어내거나 대상을 재현하는 데 있을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화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고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할 것인가? 추상표현주의는 회화의 본질적 가치를 복원시킴으로써 회화의 새로운 운명을 부여합니다. 이제 캔버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자 작품이 되며 작품의 의미는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에 맡겨지는 추세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예술 영역의 새로운 실험과 변화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 현대 철학의 과제를 발견하고 응답하는 중입니다. 레비나스는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대상을 그 대상의 이미지로 대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는 특히 오블리테라시옹이라고 지칭되는 일상적인 사물들에서 볼 수 있는 색과 형태를 굳이 그림의 방식으로 보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림을 뭔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셸 앙리는 회화가 제기하는 이러한 미학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에 주목한 철학자입니다. 앙리는 칸디스키 회화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내면의 정신적 실제에 근거한 정신적 울림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칸딘스키의 추상화 작업에서 비가식적인 실제를 탈은폐하는 현상학적 활언의 탁월한 법례를 발견합니다. 마리옹은 외관에 대한 묘사를 배제하고 평면을 색으로 가득 채우는 로스코의 작품 세계를 통해 얼굴 혹은 우상에 관한 사유를 발전시키는데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타인의 얼굴이 자신이 설명하는 아이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라캉 역시 정신분석 세미나에서 그림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그림이 시각에 담긴 모린식의 함정 속에서 진리를 일깨우는 훌륭한 안내자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세계에 리비도를 투자하는 구멍이며 그림이란 인간이 타자의 욕망에 직면하기 위해 고안해낸 주체적 장치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캉의 회화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미술과 어떻게 대면하는 것일까요? 철학과 회화가 마주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체의 철학자 데리다는 철학의 타자로서 항상 그리고 이미 해체의 작업을 실천해온 문학과 예술의 남다른 위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화의 진리인가, 기원인가? 데리다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진리가 자명하고 표상 가능한 어떤 것을 군림해온 역사를 비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언제나 타인의 것으로 실험실의 대상으로 바라볼 줄만 알았지 자기 안에서 느끼고 체험할 줄 모릅니다. 철학과 회화가 마주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가요? 도대체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체의 철학자 데리다는 철학의 타자로서 항상 그리고 이미 해체의 작업을 실천해온 문학과 예술의 남다른 위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화의 진리인가, 기원인가? 데리다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진리가 자명하고 표상 가능한 어떤 것으로 군림해온 역사를 비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언제나 타인의 것으로 실험실의 대상으로 바라볼 줄만 알았지 자기 안에서 느끼고 체험할 줄 모릅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은 타인의 삶을 봄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느낄 때입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과 기쁨의 순간에 나는 나의 살아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주관적인 고통과 기쁨은 과연 타인에게 전달되고 소통되며 공유될 수 있을까요? 그 공명의 가능성이 바로 가시적인 것을 비과시하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예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현대 철학자들이 그토록 예술에 찬착했는지 수긍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추상성에 삶의 구체적인 국면들을 개입시켜서 색을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인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현상학과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현대 철학의 지평을 깊이 이해하고 넓게 사유하는 또 하나의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지성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은 그 실존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통 철학에서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토대를 이성에서 찾지 않고 실제를 가능케 하는 삶의 영역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사유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사유에 선행하는 인간 삶에서 드러나는 세계는 삶의 영역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사유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사유에 선행하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세계는 이성에 의해 구성된 주체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북 큐레이션 추천도서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내용 일부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상 이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